뭘로 해서 준다고? 이거는 600조로 주는 거 아닙니다. 1억은 600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딱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 1호 결제, 대통령 1호 결제라는 게 있어요. 1호.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 결제 서류가 올라와야 돼. 맞죠? 그 1호 서류가 1억 주는 거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서 첫 번째 결제 서류 가져오겠죠? 그 사인 올리는 게 여러분에게 2개월 이내에 1억을 주는데 빨리 받는 사람은 1개월부터 받아버려요. 2개월까지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왜 1호 사인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1호 사인을 하는데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되죠? 그 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뭐라고요 그게? 에? 내가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죠? (1호) 결제는 1억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뭘로 한다고? 대통령이 긴급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은 헌법 76조 1항이에요. 76조 1항에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했나? 국회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바로 1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나가는 돈이 2,000조. 그럼 뭘 어디다 사인하냐 대통령이. 뭐 백지에다 사인하는 게 아니야. (2,000조) 채권 발행에 사인을. 알겠죠? 그러면 국가 부채가 정확하게 몇 프로 올라가냐면은 2,000조의 국가 부채가 100% 올라가요. 알겠죠? 왜? GDP 대비 100%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2,000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가 100% 올라가죠? 기존 국가 부채, 기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40%예요. 도합 140%예요. 국가 부채가 140% 되죠?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 40%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으니까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만 차리고 있는 거야. 국민들은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국가 부채가 높은 나라는 국민 부채가 낮을 거 아니에요. 맞죠? 국가 부채가 낮은 대한민국은 국민 부채가 높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자가 연간 100조가 나가고 이거는 이자가 안 나가. 국가 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안 나가.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이고 일본은 국가 부채가 얼마요? 38%. 이제 이해가죠? GDP 대비 238%인데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 근데 우리는 OECD 국가가 제일 낮았어. 그러면 미국이 얼마일까?
160%야. 중국이 얼마일까? 170%야. 그러면 우리 한국 국가 부채 높습니까? 지금까지는 40%였어. 40%. 아주 나라는 절대 피해를 안 봐. 국민 고열을 짜는 거야. 고열을 짜가지고 나라는, 나 이러다가 졸도하겠네 정말. 나라는 절대로 피해를 안 봐요. 아주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들 체면은 딱 세우나. 무슨지 알죠? 에? 그래 놓고 국민들만 부담을 죽기 살기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천조 가계부채가 있잖아. 있죠? 그래서 2천조 가계부채를 내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한국은행으로 넘기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각 시중은행에 국민들한테 주게 하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서주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급 보증을 써서 시중은행이 전부 각 통장에 18세 이상 된 사람 통장에 1억씩을 다 꽂아버려. 그래서 아주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2천조를 받은과 동시에 2천조 중에 한 집에 5억 정도 이렇게 막 들어와. 4억. 뭐 부부만 사는 집은 2억. 들어오죠? 자기들 빚을 거의 가계부채를 갚을 수가 있어. 그러면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가죠?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조가 시장에 뿌려지겠죠? 경제가 살아나. 그런데 여기는 국가 부채는 100% 그러면 늘었지. 40%에서 100%니까 140% 됐잖아. 그럼 무슨 피해가 있냐? 아무 피해가 없어요. 즉 이자가 없으니까 국가 부채는 그대로야. 그러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된다고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져버려. 여러분한테 2천조를 풀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의 파이가 커진다니까. 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은 2천조 중에 돈 1억씩 받은 것 중에 아마 식구가 5명 한 5억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거하고 뭐 이래저래 돈을 보태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국가의 파이가 점점 커져요. 우리 박 대통령이 국가를 잡았을 때는 수출 1억 불이 목표였어. 맞아요. 수출 1억 불이 목표였죠? 지금 수출 1,000억 불이 넘어서니까 그 1억 불 때 쳐다보면 기가 막혀. 1,000배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1,000배가. 그 당시 파이는 어디 가서 1억 불만 돈 빌려와도 그냥 우리는 땡 잡는 거야. 우리가 IMF에 가서 얼마 빌려온지 압니까? 200억 불. 200억 불. 그 돈 많은 돈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지금 약 4,500억 불을 가지고 있어. 외국 달러를. 우리나라 단기 외채가 600억 불이야.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나라의 돈은 200억 불, IMF에서 그 200억 불 빌려오느라고 우리 경제가 전부 절단 났었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국가 파이가 점점 커져야 돼. 그러면 내가 2천조를 풀면은 국가가 우리 국내 유통화 파이가 커져 안 커져? 커집니다. 일자리도 많아지고 은행으로 들어갈 이자 100조가 시중에 풀려. 맞아. 나라는 그대로 있어. 돈도 그대로 있어.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인플레 안 생겨요. 어? 인플레는 뭐요? 인플레가 뭘 뜻합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혼을 말하는 거야. 이혼. 물가와 돈이 서로 이별을 하는 거야. 생이별.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그런데 2천조를 푼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은행의 부채를 사람들이 많이 갚아버리게 돼. 왜 갚냐? 매달 가족들이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배당금이. 에? 그러니까
목돈 돌아도 그냥 빚 갚아버려. 배당금 받아가 은행에 이자 낼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이 열려. 이런 머리를 돌리는 대한민국에 인간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 행운으로 생각해야 돼. 어느 누구도 제같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300번씩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없어. 보통 밥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 그리고 물 마시고 정신력으로 버틴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 밀가루 한 봉지 사와가지고 수제비 끓여가지고 텐트 속에서 그거 한번 먹으면 며칠 굶는 거야. 한참 성장할 때 노다지 학교 가다가 가방 들고 가다가 자빠지고 또 정신 차려서 일어나면 아 학교 가야지. 그거 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심정을 내가 잘 알까 모를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여기 가면 커피 한 잔, 술,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먹어봤을까? 담배, 술 먹어봤을까요? 이 우리 어머니 헐기 여기 일이 있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 서울로 도망올 때 서울 오는 완행열차를 탈 때 가져온 보따리 사운드 헐기야 이게. 이거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이게. 절대로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거 안 하고 목숨 걸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신인의 모습이야. 맞아요. 그렇게 가난해도 우리는 남의 도움을 함부로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어. 그리고 길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가게에 빵이 이렇게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도 그거 집어 먹고 도망가면 되지만 그 한 번을 못 먹어봤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에 대한 하나의 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가 빗나간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굶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경제적인 사인을 해서 이런 거를 해주겠다는 거는 뼈에 사무친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